벤데타 데빌님이 일산 신도시는 정해지고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지하철이 다녔는데 파주는 5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지하철이 없다. 아까 그 말씀 하셨죠? 3호선을 데려오는 방법을 알고 계신다고 해요. 꼭 파주의 지하철 노선을 가져와 주세요.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 질문, 답을 좀 주시죠. 그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당시 아마 95년, 6년 정도 됐었을 겁니다. 대화역을 왔거든요. 근데 허업을 파는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3호선이 이미 개통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주 우리 운정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 지금 운정 신도시만 35만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2기 신도시 중에 지하철이 없습니다. 운정까지 오는 지하철의 비용이 사업비가 7, 8년 전에는 제가 알기로 한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연장되고 길어지다 보니 이제는 1조 원이 홀 넘어버렸습니다.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강력하게 문제 제기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2기 운정 신도시는 중앙공기업인 LH가 택지 개발해서 조성한 신도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하철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하철 3호선은 당연히 국비, 재정으로 충당되어야만 합니다. 민자로 돼서는 파주시는 파산납니다. 파주시 예산이 본 예산이 2023년 1조 6천억 원입니다. 그런데 1조 5천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정부가 지급 보증을 할 거면 아예 처음부터 국비로 추진을 하면 되는 것이죠. 저한테는 비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방송에서 알려드리면 저랑 또 이렇게 경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 봐 제가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내년 1월 정도에 기자회견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주은영 님이 조일주 대표님 파주 예산 지금 잘 사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사용되어야 옳은 방안인지 시민들이 어떤 감각으로 지켜봐야 할지 비전을 좀 제시해달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습니다. 예산은 국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이고요. 그리고 예산은 결국은 이 예산을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산은 우리 삶에 직결되는 것이고 우리 삶 속에 녹아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파주 예산이 2023년에 그러니까 우리 일반회계 포함해서 총 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1조 9,70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아쉽게 지난 작년의 경우는 2천억 원이 소위 말해서 세계 잉여금으로 남아서 올해 넘어왔던 것입니다. 이거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인구 100만이 넘는 일산이나 우리 수원 같은 경우도 1,000억 원에서 5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돈을 안 썼다는 얘기 아니에요? 2,000억 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민분들이 작년에 필요할 때 그 예산을 제대로 못 썼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예산 전문 지식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좀 터득하셔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파주 예산스쿨로 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유민님, 추미애 장관이 추진했던 뉴 검찰개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궁금하다는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추미애, 저는 대표님이라고 부르지만 추미애 장관님이시죠. 사실 정말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엊그제 우리 8월 1일 날 한동훈 장관이 우리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요구했던 검수완박을 거꾸로 뒤집히는 완전히 갈아엎는 그걸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수사준치 시행령을 지금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요는 이런 것입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사권 분리해서 우리 경제사범이나 우리 그런 부패사범들 이런 선거사범들 빼놓고는 경찰에 지금 다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수사 종결권을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번에 개정안이 그거를 이제 말 그대로 경찰한테만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좀 일부 가지고 오는 것으로만 보이지만 이 뒷구절에 아주 심각하게 숨어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요.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제 범죄나 이런 선거사범인데요. 그냥 다른 일로 우연히 하다 보니까 무슨 조그마한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걸 현재는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걸 이제 검찰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말 그대로 국민의 바람이 검수완박은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추미애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이겁니다. 우리 지금 검찰의 나라 아닙니까? 늘 말씀하셨듯이 주권이 국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검찰이 지고 있는 부분들. 검찰은 그 수사나 모든 기소를 독점함으로써 국민의 뒷조사를 하고 권력의 뒷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울분을 표출하고 계신 겁니다. 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확실하게 바꿔야 된다.
저는 100% 찬성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주의 벤데타님이 파주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기 위한 보관을 좀 말씀해 달라고. 파주 출생률이 타 도시에 비해서 높은 편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별로 없다.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산 분석을 파주시 걸 해봤는데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우리 사회복지가 제 기억에 하면 제가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 한번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제가 직접 자료를 썼던 건데요. 사회복지 부분만 좀 제가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갑자기 좀 생각이 안 나서 그렇습니다. 네. 우리 교육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우리 과밀화 급증 이야기를 하셨지만 파주시 교육 예산의 경우가 파주시 전체 예산 규모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0위거든요. 근데 교육 파트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 예산 중 2%로 16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하위권인 것이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사회복지와 관련해서는 예, 찾았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사회복지도 16위에 해당됩니다. 중하위입니다. 우리 그만큼 교육이라든가 이 사회복지에 예산을 좀 더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걸 간접적으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베이지님이 좀 칭찬 글을 하나 달아주셨어요. 숨은 원석 같다. 뭐 이제 원석을 넘어서 보석으로 봐줄 수 있길 바라봅니다. 여기 지지자도 많이 푼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파주의 지역의 일부 분들한테 연락드렸습니다. 우리 네. 자랑스러운 박시영 TV에 나오는데 어떻게 연락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지켜보면서 기재부 얘기가 좀 많이 들어왔으니까 그렇다 맞아.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재정 전문가면 비례대표로 많이 영입했던 과거에 전례가 있긴 한데 관료 출신 분들이죠. 관료 출신, 네. 기재부 출신. 예. 기재부 출신들은 또 한계가 있고, 근데 이제 민간에서 이렇게 그 예산 재정 전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정치권에 도전하는 예. 분들이 그런 부분 측면에서 좀 굉장히 희소성을 좀 갖고 있는 특장점이 좀 있어 보여요. 나머지들은 뭐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 같고 예. 그런 측면 듭니다.